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입증을 받고 금액을 어차피 유치권이라는 것을 입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은 어차피 배당 신청하고 배당 법원에 가서 배당 법정에 가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실질적으로 2순위이긴 하지만 유치권은 어차피 유치권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유치권 주장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최우선 변제금보다는 뒤로 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 그 다음 당해세, 상증, 종제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당해세, 당해 물건에 결부되어 있는 텍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빨리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세채권인데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빨라야 되겠죠, 법정기일. 뭐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신고일이 되겠죠.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날, 납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징수 같은 경우는 발송하는 날, 발송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발송한 날이에요, 발송한 날. 받든 못 받든 간에.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즉 조세 법정 기일보다 후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얘기하는 거죠. 담보물권.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뭐 임금채권이라든지 공과금, 보험료, 뭐 일반 채권 등이죠. 단 여기 임금채권 중에서도 3개월치 우선 임금채권과 3년치 법정 퇴직금은 최선순위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3개월 임금, 3년분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이 사람 먼저 떼어준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고요. 즉, 요게 이제 가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중견 기업이야, 한 중소기업이야. 그런데 그 이제 공장 같은 걸 낙찰을 했는데 직원이 한 50명이 된다는 거지. 50명 월급을 뭐 한 6개월치 연체를 했어요. 월급을 안 줬어요, 6개월 동안. 그럼 3개월분은 먼저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퇴직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 체당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임금채권을 신고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임금채권으로 다 해가지고 다 가져가게 되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을 다 가져가게 되면,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나라가 좀 이렇게 국고를 좀 지원을 물론 이제 국고도 지원하네. 뭐 체당금 이런 제도가 국고 지원해주는 제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 뭐 여력이 없는지 뭐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임금 채권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겠지만은 들어오신다면은 거기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시뮬레이션 못한 투자자들은 간혹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을 한번 볼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번 살펴보면 뭐 설정일자 있잖아요, 그렇죠? 설정일자. 동일구는 순위번호, 그죠? 다른 구, 갑구이고 다른 구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뭐 설정이 2018년 11월 20일 날 근저당권, 은행에서 다 잡았네요. 5억 4,720만 원. 소멸 기준권, 말소 기준권리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신한은행이 얘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던
대보정보통신이 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던 말소 기준 권리는 이거예요.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뭐 저번에 뭐 철거를 요하는 그런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인수가 된다. 뭐 그런 어떤 예외적인 사항들 빼고는 뭐 요역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역지. 어떤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그죠? 지역권 설정을 통해서 요역지, 요역권을 제공받는 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외되더라도 이런 것, 나머지는 다 말소 기준 다음 권리들은 다 날라가더라. 이런 거 다 날라가죠, 그죠? 뭐,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만, 당해세,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해세,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우선 먼저 떼고 주더라.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뭐 있잖아요. 뭐 수도권, 서울, 과밀억제권, 서울을 제한 과밀억제권, 그 다음에 뭐 과밀억제권 외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5천 얼마, 4천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 시켜서 우선 변제금을 설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우선 변제해 주고, 그 다음에 3개월분 임금 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은 우선 변제적, 최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이 막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놈이 경매를 신청을 했네. 청구액을 4억 3,600,952만 998로다가 이게 일부 이제 상환을 하고 이제 남은 금액이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신청을 했네요. 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걸 기준해서 다 말소가 되는 거죠. 얼마에 뭐야. 매각이 됐네요. 24억 9,600만 원에.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소멸 기준이니까 뭐, 이거는 뭐, 얘가 다 받죠. 그죠? 그냥 24억 9,600에 낙찰을 했으니까 24억 9,600을 다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당해줘요? 순서는 이거대로 배당을 해줘. 경매 집행비용. 만약에 진짜 유치권이라면 유치권 도 배당을 해줘야 되고. 최우선 변제금. 다 유치권 주장자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형식상은 이렇지만 뭐 주장자기 때문에 유치권 뭐 미리 다 승소 판결을 받아갖고 뭐 이렇게 딱 유치권 채권을 정당하게 신고한 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사실은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매입한 사람하고 이제 또 매입한 사람한테 또 그 유치권 채권을 또 청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서로 다툼이 발생하죠. 부존재 소송을 하거나 명도 소송을 하거나. 그래서 이 금액에서 다 배당받고 미배당액 빵원, 얘도 미배당액 빵원 다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24억 9,600을 이제 반 정도 애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쭉쭉 배당을 받고 이제 배당 못 받는 금액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매각가액에서 이제 반 정도를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비용, 뭐 등록 면허세, 증지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합계, 뭐 이 정도를 빼고 얼마에 우리가 낙찰가액이 얼마? 24억 9원 6천, 소유권 이전 비용, 총 매입가 합계 25억 8,30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배당을 받아 간다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은 참 뭐 어쩔 수 없지 뭐. 법이 그런데 배당을 안 해준다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사람들은 이제 배당을 받지 못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무슨 배당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 이의소를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요, 배당을 다시 계산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요즘에는 참 어렵죠. 그게 뭐 어떻게 뭐 하겠어요. 이게 뭐 집행법에 정해져 있는데 순위가 얼마까지 배당을 하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다가.
그래서